자, 2024년도 보험 일반 우리 시험 보신 거 한번 해법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수업은 해설 수업이 아니라 해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핵심만 딱 잡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실제 시험 보듯이 뭐를 제거하고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강조하는 수업입니다. 해설 강의는 추후에 다시 금요일날 찍기 때문에 그때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수업은 저희는 해법 위주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수업 듣는다 라고 하시고 빨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벌써 끝났네요. 1번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한 뭐예요? 정기보험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죠. 벌써 1번이 옳지 않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셔야죠. 2번 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이연 방식, 이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거고,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연 방식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방식이다. 보험자, 보험회사죠. 적립보험료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 할인해 주는데, 이게 뭐였어요? 예정 이율이었죠. 그래서 예정 이율이 뭐하면 높아지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벌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번은 뭐 대소법칙이니까 예정사항 높아질수록 사망보험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죠. 2번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언더라이팅 청약심사의 순서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언더라이팅 최초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모집 조직이 한다고 그랬죠. 또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 그럼 디귿디귿이 먼저 체크될 거고, 언더라이팅 부서가 있죠. 건강진단 있죠. 그럼 원래 이제 건강진단 필요하고 언더라이팅 부서가 최종적 하잖아요. 이게. 얘가 한 다음에 이제 계약 적부 확인하는 거죠. 디귿, 리을, 미음 요것만 딱 하시면 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집 조직, 건강진단,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요 순서 간다는 거. 그럼 답은 바로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보험중개사. 제가 수업 때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독립적으로 그 부동산 거래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 책을 중개하는 거죠. 2번 임직원 보험 모집 가능하나 대표이사는 제외된다고 우리가 딱 기억사 쓸 거예요. 그럼 2번이 벌써 옳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3번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거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소속되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그래서 다시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임직원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는 가능하지 않다. 보험대리점은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대리한다. 설계사죠. 그래서 보험회사,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재산보험. 자, 일단 생명보험 있고 손해보험 있고, 생명손해보험의 중간인 게 재산보험이었습니다. 자, 생명보험으로 재산보험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실손보상 뭐였죠? 실제로 손해본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손해보는 건 손해보험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이게 손해보험 관련된 내용이지 생명보험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사가 재산보험을 경영하는 경우 재산보험에 부과하는 질병사망특약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 요거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 손해보험 내용이에요. 자,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 일부 아니었죠. 전부죠, 전부. 허가를 받을 때는 재산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4번 위험보장 목적으로 사람 질병상의 간병. 재산보험 새겼어. 질병상의 간병.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백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기억이다. 1, 2, 3번 헷갈려도 4번은 옳은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험계약 실효는 일단 실효가 맞냐를 보시려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됐대요. 근데 계약 이후에 어떻게 돼? 계약 시점으로 소급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였어요? 취소죠. 취소. 실효가 아니었죠. 취소. 자, 고지 알리는 거죠.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쉽네요. 그래서 부활 시에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험 가입 증서는 성립 대용하는 증거로서 교부가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었죠. 교부와 상관이 없다. 청약, 승낙 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보험 가입 증서는 관련이 없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조심할 거는 계약자도 그렇고요, 피보험자도 그렇고요, 보험수익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번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것도 쉽네요. 보험은 변액, 퇴직, 손해보험 취급할 수 없죠. 끝났네요. 벌써 1번에서. 2, 3, 4 읽을 필요 없네요. 그래서 변액 안 하죠.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 우리가 교재도 없고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 실제 보험사에서 준비하시면 변액보험도 원래 공부하거든요. 퇴직연금 우리 안 하죠. 손해보험도 안 하죠. 우리는 생명보험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재산보험하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8번 공익사업입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자, 연도 장난치면 방법 없습니다. 2000년 9월에 돼 있죠. 2000년 9월에 연도 틀렸고 2013년 9월로 돼 있는 걸 알고 있고, 하여튼 1번 틀렸고, 범위 지원 조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게 또 헷갈리죠. 우정사본부장 관련 영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익재단이 안보험 지원같이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헷갈리죠. 이거 안 합니다. 공익중비금 이건 외우셨겠죠? 이익잉여금의 0.05% 아니죠. 5%. 이거는 0.05 바꿔놨습니다. 8번이 어려워요. 헷갈리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지만 8번은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9번 리스크에 대한 내용. 자,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가 발생했대요. 이거는 보험회사 자체가 예상하지 않게 손해가 발생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험 리스크를 말하고, 시장가격 변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리스크죠. 세 번째 자금 조달 운영기간의 불일치, 예상치 못한 자금 출금으로 지급 불능, 이게 유동성이에요. 현금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드를 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어렵네요. 모집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라고 돼 있네요. 기업 볼게요. 금융 업무 담당자 제외한 신규 임용일 3년 이하입니다. 제한하고, 직원 중 보험 모집을 희망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우정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보험 모집 희망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체국장이죠. 실시하는 보험 관련 집합교육이니까 직접 나가서 수업 들어야 되는 거죠. 20시간 이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이버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집합교육. 그리고 20시간 이상.
유사할 경우 모집 자격이 부여되고요. 디귿은 이런 거 내시면 안 되죠. 이게 비자를 어떻게 F2, F3 이런 거 아세요? 예, 우리가 직접적 지금 관련되지 않잖아. 외국인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엿먹으라는 문제다. 엿먹어라. 그래서 동반 비자 요것만 빠지죠. 나머지 들어가고. 그래서 10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지라 같은 문제였다. 예금보험 관한 법률 및 보호법을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 이상형이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그러니까 종료 면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키워드. 자, 하여튼 답은 디귿 틀리고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내용이 돼요. 답은 3개입니다. 10번은 좀 아니다 싶은 문제. 자, 11번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 이거는 이제 뭐였었어요? 개념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체했다는 거죠. 지금 정상적 계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돈을 안 냈을 때 연체를 내는 방법인데 직접 전화해서 내 통장에서 돈 빼가세요 하는 게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예요. 그래서 정상인 계약만 가능한 거고 대상보험료는 당월분 못 냈을 때 근데 연체로인데 1, 2 연체 보험료는 된단 말이에요. 선납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정상인 계약만 가능합니다. 해지 상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네, 수금 방법이 자동 이체인 계약은 실시간 이체 출금 계좌와 자동 이체 약정 계좌가 뭐해도 달라도 왜 통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동 이체 할인이 적용된다. 자, 고객이 요청했을 때 즉시 보험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 이체 계좌에서 현금 이체할 보험을 납부하는 제도. 이건 개념이니까 고객이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시 전화로 내 통장에 돈 빼가세요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자, 12번 할인 및 납입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억 볼게요. 보험료 납입 면제 시 선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한다. 두 개를 나눠놨죠? 근데 아니라 선납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 모두 해요. 이렇게. 자, 일단 보세요. 선납은 미리 낸 거란 말이에요. 미리 낸 거. 근데 납입 면제죠. 그럼 면제니까 먼저 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돼요. 따라서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경과 보험료 아니라 미경과죠. 그러니까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니까 원래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합산하여 지급하는 거죠. 기억 지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 월에 계약 응당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월분 일단 이후니까 사유 발생한 날이 계약 응당일 이후니까 당월분은 납입해야죠. 그건 맞죠. 실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됐대요. 원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자격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영업보험료죠. 납입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리을 금리 변동형 상품, 개인연금 저축상품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향후에 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미리 납입하는 게 선납 할인이 적용돼요. 선납 할인인데 선납 할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금리 변동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죠. 그래서 학습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정오표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외워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대한민국 엄마보험 23년 9월에 만든 상품인데 가계부 장관이 전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 24주 아니라 22주 해당되고, 실제 보험기간, 혜택 받는 기간은 언제까지? 분만일까지. 그러니까 분만 시까지고, 대신 이제 10개월, 그러니까 최대 10개월로 딱 제한을 해놨죠. 그 다음에 만약 해약됐다, 환급금은 과기부 장관한테 기속되는 게, 과기부장이 다 돈을 냈으니까 얘한테 다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되는데, 일단 1번, 4번이 충돌돼요. 왠지 50% 냈으면 50%만 기속돼야죠. 당연히 1, 4번이 충돌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상식적 문제를 풀게 되면.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은 것은 됩니다. 14번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죠. 상품이니까. 주계약 1종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 있고요. 보험 기간은 80, 90, 100세까지. 이게 힌트네요. 가장 기본 100세. 그 다음에 국민체력 100이라는 체력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하다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서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 그래서 보험 상품에 갱신형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갱신형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 100세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역시 암기가 좀 필요하죠. 자, 가입 시행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2109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에 4천만 원이 가입하는 경우, 이게 고액 가입할 때 할인받는 거. 그래서 순서 기억나시죠? 1, 2, 3%. 이거 3%죠. 그러면 요거는 찾을 수 있을 건데 3, 3 중에 찍어야 되니까. 치매간병보험 2109는 중증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몇 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간병자금을 지급하는데 15년이죠. 그 다음에 간병비 보험은 최초로 1, 2등급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몇 년 동안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 진단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이거 10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암기가 되셔야 답을 맞출 수 있는데, 일단 가는 기억이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맞기 때문에 50% 확률로 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표시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네, 답이 1번 아니라 2번입니다. 자, 16번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무배당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 2종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간편가입 건강보험 간편, 이거죠? 간편. 세 가지 간편고지죠?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 몇 명부터 해야? 5인이죠, 5인. 그래서 바로 3번 체크 할 수 있고, 든든한 종신보험 2109는 3대 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7번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업계동물은 장애인이죠. 세액공제 혜택. 요거는 기억 찾았을 거고. 근데 이거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좀 어렵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린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일,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틀렸고. 실손 의료비 보험은 주계약 경우 질병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형 아니라 종합형이었죠.
틀렸다. 아이들 건강보험 역시 고액 관련된 할인 받기 때문에 2천만 이상 경우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옳은 개수 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보험 상품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파워 적립보험은 주계약 상품 유형에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일반형 아니라 만기 목돈형 그리고 이자 지급형. 자, 알찬 전환 특약 요거는 납입 기간이 일시납으로 보험 기간은 3년부터이다. 일시납은 아니고요. 일시납 맞고요. 보험 기간이 다르죠. 3년부터가 아니라 2년부터 있죠. 이게. 그래서 2년, 3년 쭉 나가는 거 있고. 3번에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2203은 만기가 유지가 됐을 때 전체 보험 기간 동안에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보너스 금리 제공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아니라 계약 일부터 최초 1년간만 된다. 답 4번인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축보험이니까. 요거는. 저축은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따라서 해야 환급금이 어떻게 돼요?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답을 4번 찍고 싶고, 이제 가입 1개월 유지 후입니다. 유지 후.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19번 연금 상품에 대한 건데 어깨동무는 장애인 기억나시죠? 언제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 20세부터 가능하죠. 틀렸고. 연금 저축보험은 납입 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 없습니다. 자, 우체국 온라인 연금 저축보험은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빼기 1세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 나이 부터 원래 돈 받는 거잖아요. 그 전 1세 전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언제부터냐? 1개월이 1년이 아니라. 자,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 2109는 납입주기가 월납인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습니다. 자, 마지막 연금보험 2312 역시 신규 상품이죠. 가입 나이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빼기 5세까지. 그래서 내가 65세라면 뭐 60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5년 전부터 가능한 거고, 연금 지급형태는 종신 확정 기간이 있고 더블 연금이 없어요. 관련 세법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월납계약으로 기본 보험료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상품도 신규 들어온 상품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법 위주로만 설명 듣고 다음 시간 금요일 날은 저희가 해설 강의로 자세하게 좀 내용을 풀어서 자료까지 드릴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신 분 일단 보험 파트는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85점은 이상 나오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편 90점, 예금 90점, 보험 파트 85점 정도 이상 나오시면 일단 컴퓨터 영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3과목 정도 그 정도 나오시면 합격권에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일단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하여튼 수고하셨지만 잘 검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